예,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건강 아이콘 36.5 진광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지영입니다. 예, 지영 씨.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예, 요즘 이제 계절 바뀌면서 막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음식 좋아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제 인생 가장 큰 낙입니다. 그래요? 네. 예. 특히 또 단 거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즐겨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예, 자, 저는 단 음식보다는 사실 매운 음식을 더 좋아하는데, 자, 그만큼 음식, 이거 먹는 건 사람들의 아주 그런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턱관절에 혹시 장애라도 있으신 분들인가요? 그렇죠. 부정교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예, 그런 분들이 바로 그 대상인데 오늘 이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프로그램 언제나 참여 창이 열려 있습니다. 3772-0284번, 3772-028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전문의 선생님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이 전주 이닥는 이닥터 치과의 홍성호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 오늘 턱관절 장애 알아보기 전에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잘 씹으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게 의학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머리는 충격, 즉 진동을 가하면은 더 발달을 하게 되는데 막 태어난 아기는 이렇게 손으로 걷지 않습니까? 네 발로 걷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두 발로 걸을 때보다 2배의 충격이 가해지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얘가 빨리 일어선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네 발로 걷게 한 후에 머리가 충분히 발달되고 그때 어깨 힘도 좋아지면 그때부터 걷게 하는 것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치아 건강이 결국 치매에도 예방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떤가요? 모든 인체 기관이 좀 나이가 들면 조금 약해져서 좀 장애도 오고 조금 문제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턱관절 장애도 마찬가지인가요? 노화가 될수록 더 심해지는 건가요? 턱관절 장애 그러면 보통 많이 써서 주로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표에서도 보시면 오히려 10대나 20대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자료가 지금 그 자료인가요? 네네. 저기 보시면 20대에서 가장 많이 호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나이를 많이 드신 80대나 아니면 70대에서는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줄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젊은 층에서 월등히 수치가 높아서 굉장히 의외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특히 젊은 층에 많이 발병하는 원인이 있을까요? 네, 젊은이들을 보면 이제 턱관절이 아파서 오는데 주로 무릎 관절이나 다른 관절은 멀쩡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유독 턱관절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교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교합과 조화되지 못하는 턱관절에서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젊은 층 때 턱을 좀 무리하게 쓰거나 이래서 많이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부정교합이 생겼을 때는 근육이 무리한 힘을 턱관절에 가하게 되는데 이때는 약 쌀 한 가마니 정도의 힘을 턱관절에 가해서 턱관절에서 원치 않는 엄청난 교합력이 작용되고 그에 따라서 턱관절이 망가지게 되죠. 그러면 원장님 어떤가요? 사실 저도 맥주를 참 좋아하는데 맥주에 요즘 오징어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예. 혹시 그런 습관들도 여기 좀 단단한 것을 오래 씹는다든지 아니면 껌을 오래 씹는 것도 좋지 않은 교합에서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정교합이 턱관절 장애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합이 맞지 않는다는 게 또 어떤 뜻인지 이렇게 바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가볍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양쪽 어금니로 침을 한번 꼴깍 삼키시면 한번 삼켜보십시오. 꼴깍 삼키면 양쪽 어금니가 닿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바로 그러한 자세로 양쪽 어금니끼리 땅땅땅 소리나서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그래서 때리면 저처럼 명쾌한 소리가 바로 날 경우에는 좋은 교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몇 번 두들겨야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두들겨도 소리가 나지 않는 이러한 사회자분 같은 분들은 내일이라도 빨리 치과를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소리가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예, 잘 안 나시는 편입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네요. 걱정했네요. 딱딱거리는 느낌 속에서도 이렇게 한쪽이 좀 더 잘 닿는 느낌이 들면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 분은 이제 한쪽만 씹는다든지 할 때 그쪽만 잘 닿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씹을 때 오른쪽으로만 좀 많이 씹게 되는데 그것도 좀 원인이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쪽으로만 씹기 편하도록 관절 구조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편으로 씹을 때 그쪽 치아가 불편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죠.
제가 일단 치과를 좀 가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턱관절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부정교합은 어금니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좀 앞니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교합이 맞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된다거나 하진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치아는 각기 제 할 일이 있는데 방금 두들긴 것처럼 양쪽 어금니를 때릴 때는 위아래 앞니는 닿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니는 아래턱이 앞으로 움직였을 때는 앞니끼리만 닿아서 어금니를 닿지 않게끔 해야죠. 그리고 또 턱이 옆으로 움직일 때는 송곳니끼리만 닿아서 어금니를 닿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턱이 앞으로 움직일 때 어금니가 닿는다든지 아니면 턱이 옆으로 움직일 때 어금니가 같이 닿게 되면 이 교근이라는 물었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엄청나게 힘이 좋은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긴장해서 위아래 닿고 있는 어금니에만 센 교합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럴 때 앞니도 같이 닿아 있다면 앞니에도 센 교합력이 같이 가해져서 앞니가 시리다든지 아니면 피가 난다든지 이가 벌어진다든지 좋지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인 말씀하실 때 생활 습관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거 이게 가족력이나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나요? 예, 작용합니다. 이제 작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선천적인 경우를 예를 들자면 텅타이라고 해서 혀를 올렸을 때 혀끈이 짧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저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상태에서는 침을 삼킬 때 혀가 입천장 할 때 혀끝이 어디 입천장 어디를 이렇게 닿는 그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닿고 삼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를 미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밀게 되면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야 되는데 덮지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부정교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 후천적인 요인이 예,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자세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연필을 문다거나 아니면 턱을 쥐고 있는 습관이 있다든지 잠잘 때 엎드려서 잔다든지 손톱을 분다든지 하는 그런 악습관으로 해서 부정교합이 발생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네. 일단 뭐 부정교합이 턱관절 장애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또 부정교합이 좀 다른 악영향을 미치는 게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부정교합은 이제 치과에서 발생되는 3대 질환, 즉 충치 그리고 풍치, 턱관절 장애를 모두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이 있을 때는 찬물에 치아가 시리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잘 썩는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잘 깨진다든지 아니면 잇몸이 잘 붓고 치아 사이 음식이 잘 낀다든지 입냄새가 나거나 치석이 잘 생기거나 하는 분들이 그러한 부정교합이 있을 때 그러한 질환이 잘 발생이 되고요. 지금 진행하는 턱관절 장애, 즉 턱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나는 그러한 증상들도 이 부정교합이 있을 때 잘 발생됩니다. 그 부정교합이 있어서 치아가 잘 깨질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충치는 왜 더 잘 생기는 걸까요? 예. 부정교합이 있을 때는 앙앙앙 물 때 어금니는 골고루 닿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간혹 치아에 인접면이 닳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인접면이 닳으면 치아가 앞으로 들리우게 되죠. 앞으로 기울면 그 치아의 뒷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아져서 이 부위가 마치 얇은 누룽지나 호일이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앙 물 때 그 부위에 먼저 힘이 작용돼서 그 부위를 통해서 엄청난 교합력이 전달되고 그 부위의 치질이 약해져서 세균이 쉽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 이게 이런 장애가 있을 때 통증이 이제 반드시 유발될 것 같은데 통증이 어떤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정교합을 해서 턱관절 장애가 나타날 때는 주로 턱관절통이라고 해서 귀 바로 앞에 관절 부위가 아프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귀가 아프다는 생각에 이비인후과를 먼저 들렸다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시면 거기 선생님들이 아무리 살펴도 귀가 멀쩡해서 왜 그럴까 해서 일단 치과에 다시 가보시라고 해서 권해서 그 병원을 들렸다 오시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치아를 살펴보면 치아가 멀쩡하고 이 몸도 멀쩡해서 치과 와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는데 교합 상태를 살펴보면 교합이 좋지 않아서 이 교근의 힘이 이 턱관절 부위에 작용돼서 그 부위에 무리한 힘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서 악관절 통증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교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교근이나 아니면은 이 관자놀이 옆에 있는 측두근이 늘 과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과긴장하다 보니까 근육이 과긴장하면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오래 하고 나서 근육이 아픈 그런 통증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가 있을 때는 그런 악관절통이나 아니면 근육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뭐 일반인 같은 경우는 모를 수도 있겠어요. 이게 귀가 아픈 건지 머리가 아픈 건지 뭐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턱에서 소리가 난달지
아니면 그 입을 벌리기가 좀 힘들달지 아니면 지그럭거리는 소리가 난달지 하실 때는 이비인후과로 가지 마시고 치과에서 교합을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 지인 중에서 이렇게 목이 굉장히 뻐근하고 어깨가 아파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또 교합에 문제가 있었다 하시는 분도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이 머리는 사람 머리는 이제 머리가 큰 분은 볼링공만한 무게를 가진 분도 계신데 되게 머리는 볼링공보다는 조금 작죠. 예, 그렇죠. 근데 이 머리는 항상 이 목뼈 위에 정확히 놓여져 있어서 이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이 별 긴장을 하지 않아도 이 목은 옆으로 처지지 않고 제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쪽만 씹는다든지 해서 턱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 이 머리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뀌면은 이 떨어지는 머리를 떨어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어느 근육이 계속 과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목 뒤에 있는 근육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이 목 근육에 연계된 다른 어깨나 아니면 등이나 허리나 심한 경우는 팔이 저리거나 손끝이 저리다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네. 뭐 턱관절 장애가 아주 완전 통증을 다 유발하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저희가 앞서 좀 이렇게 교합을 맞춰보기 위해서 이렇게 딱딱딱 소리내는 자가진단법을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네. 이 외에도 내 턱관절이 좀 제대로 이렇게 맞춰져 있나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맞춰져 있나 확인하는 방법이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입이 잘 벌어지지 않거나 하는 것이 주된 증상이고요. 이러한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이제 소리가 지그럭거리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면 언젠가는 소리가 안 나게 되는데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디스크가 더 빠져가지고 더 나빠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완전히 앞에 빠져서 걸려 있으면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놀란 나머지 손으로 턱을 어거지로 벌린다든지 해서 강제로 입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때는 앞에 구겨진 디스크가 훨씬 더 앞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치료가 훨씬 더 복잡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먹을 때 입을 벌릴 때 하면 답을 때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있다든지 하실 때는 지체 말고 치과를 오셔서 교합을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뭐냐면 만약에 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치료 안 하고 그냥 냅두면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합과 관련된 턱관절 장애는 이 교합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교합과 관련된 턱관절 장애 역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합 개선을 통해야만 턱관절 장애가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으므로 항상 치과에 오셔서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교합 자체는 좋은데 어떤 외상이 있어서 이렇게 좀 턱관절에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상을 받을 당시에 턱관절 장애가 멀쩡한 상태였다면은 한 3, 4주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안 좋아지고 계속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턱관절 이 부위에 방사선 촬영을 해보면 그 부위에 이미 오랫동안 진행된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 비근한 예로 치과에 턱관절 장애가 있어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어제 이제 여태는 괜찮았는데 상추쌈을 먹다가 갑자기 턱이 아프게 됐다든지 아니면 하품을 하다가 턱이 아프게 됐다든지 좀 가구에 턱이 빠졌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아니면 며칠 전에 치과에서 이를 뽑으려는데 이가 안 나와서 오랫동안 입을 벌리고 있다가 그 때문에 턱이 아파가지고 오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역시 그 며칠 전까지 멀쩡했던 턱이 그러한 일을 계기로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그 역시 사진을 찍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한 5년 전 혹은 10년 전부터 오랫동안 그런 증상이 내재되어 있다가 그러한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드러나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선생님 지금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뼈 이렇게 뚜두둑 소리 잘 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 턱도 가끔씩 한번 딱딱 이렇게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일부러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뭐 훨씬 더 시원한 기분을 느낀다든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히려 근데 그러한 행위를 내서 나중에 디스크가 정말 빠져나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일단 그리고 소리가 나면 병원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꼭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어떤가요? 제가 사실은 이제 자꾸 제 증상이 나서
제가 잘 때 보면 이렇게 입을 약간 벌리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도 혹시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벌리고 자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밤에 이를 악물고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이를 가는 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더 크죠. 예. 네. 참 턱관절 장애 일단 뭐 부정교합이 문제긴 한데 뭐 보통 현대인들의 질환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혹시 스트레스가 또 턱관절 장애에도 어떤 문제가 될까요? 네, 그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들은 부정기압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요소는 기여 요소이지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가 있기 위한 꼭 필요한 요소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좋지 못한 부정기압이죠. 그래서 그 말을 좀 반대로 얘기하자면 교합이 좋으신 분들은 그 스트레스나 아니면 좀 잘못된 자세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턱관절 장애가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원장님 이게 부정교합이 되면 이 치열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고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변하고 막 그러는 건가요? 네, 변합니다. 예. 어디 뒤틀리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아는 위아래 어금니는 서로 기능을 해서 서로 망가지지 않아야 되는데 좋지 못한 교합에서는 치아가 심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치아의 교합면이 소이팔처럼 달려나가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치아의 인전면도 달려나가면서 치아의 자세가 변하죠. 치아의 자세가 변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부위가 들려서 마치 얇은 누룽지나 호일이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보이고 그로 인해서 부정교합이 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또 시청자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다른, 지금 뭐, 턱 관절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데, 네. 지금 보면 습관적으로 제가 이하고 이사를 이렇게 좀 가는 듯한 그런 습관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끔 그러는데, 이렇게 관절이라, 턱 관절이라 그랬나요? 거기서 딱딱 소리가 나요. 네. 근데 이게 자주 좀 반복되면은 그게 장애를 좀, 될 수 있는지.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장님 직접 상담을 좀 해주시죠. 예. 딱 소리가 점점 커지나요? 점점 커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하루에 한두 번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한 번이었다가 지금 한두 번으로 늘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 꾸준히 한두 번씩을 유지하고 있나요? 꾸준히 그런 것 같고요. 아프지는 않은데 이게 뭐라 그럴까 하고 나면 뭐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이갈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을 가시나요? 아니요, 가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갈이는 보통 자기는 모르고 주위에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이갈이를 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시면 일단 치과에 가셔서 요즘엔 장비가 많이 발달돼서 네. 턱관절의 문제를 3차원 CT 같은 걸 통해서 쉽게 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병원에 가면 그럼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병원에 가면 이제 교합력을 체크하는 그러한 장비도 갖춰져 있고요.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 CT라고 그래서 이 뼈가 정확히 제 모양으로 영상화가 돼서 나오죠. 그래서 훨씬 더 판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네. 지금 뭐 치열이 거의 뭐 교합이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이렇게 어금니 치열이 고르지 못해서 사랑니 발치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니 또 이렇게 발치를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는데 이렇게 딱 맞는 교합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랑니를 발치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주 좋은 교합 상태이고 사랑니 상태도 양호하다면 사랑니는 그냥 방치하고 두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개 사랑니는 맨 뒤에 있고 교합이 변하다 보면 가장 많이 교합이 변하는 치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들은 사랑니 바로 앞에 이가 문제가 생겨서 뽑게 되면 그 치아를 이용해서 이를 걸어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하는 걸 목적으로 사랑니를 놔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와는 반대로 이 사랑니 때문에 오히려 그 앞니가 문제가 생겨서 음식물이 잘 낀다든지 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로 또 교합도 안 좋아지는 이유로 사랑니는 대개는 발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금니 외에도 이렇게 앞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앞에 앞니가 뒤에 앞니를 완전히 못 덮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러한 교합을 개방교합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잠깐 보셨듯이 혀가 짧다든지 해서 침을 삼킬 때 혀를 내미는
이런 버릇이 있을 경우에는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는 아래턱이 앞으로 움직일 때 앞니끼리 닿아서 어금니를 띄워줘야 되는데 앞니가 닿지 못하기 때문에 턱이 앞으로 움직일 때 계속 어금니가 닿겠죠. 어금니가 닿으면 양쪽에 있는 교근이 어금니가 물리면 이 교근이 긴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이 좋은 근육이 계속 긴장해서 이 어금니끼리 스쳐 지나갈 때 엄청난 힘이 가해지는 이유로 어금니의 교합 상태가 빨리 변화됩니다. 예. 자, 뭐 앞니 얘기 나오고 어금니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어떤 다른 어금니들 그러면 교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도 있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래서 이제 턱이 옆으로 움직일 때는 예. 어금니는 닿지 않아야 됩니다. 가급적. 그래서 턱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성건이만 닿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 만약에 어금니가 같이 닿게 되면 이쪽에 힘이 좋은 근육이 또 긴장을 해서 이쪽에 있는 턱 전체를 세게 들어올리게 되죠. 들어올리게 되면 이쪽 턱뼈가 위에 머리뼈하고 충돌해서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과두돌기라고 그래서 이 턱뼈가 망가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이게 안 닿을 수도 있어요. 전 지금 닿는데 제가 해보니까. 어디가요? 이렇게 옆으로 밀 때 보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세게 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잠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까요? 예. 지금 손을 이렇게 펴서 예. 양쪽 관자놀이를 손끝을 내시고 이 손바닥은 볼에 이렇게 얹으시고요. 예. 네. 얹으시고 침을 꼴깍 삼키시면 안 물려고 그래도 세게 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볼 옆에 근육이 볼록 돋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 그 근육이 바로 교근입니다. 그래서 네. 그 교근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쌀 한 가마니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힘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근은 어금니끼리 물었을 때만 긴장을 해야 되고 앞니끼리 물었을 때는 긴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턱을 앞으로 내밀어서 앞니끼리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밀어서 앞니끼리 문 상태로 앞니끼리 무셨나요? 네. 예. 근데 이제 교합이 좋지 않은 분들은 턱을 앞으로 내밀 때 앞니만 닿아야 되는데 어금니가 같이 닿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나무 막대기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막대기를 앞니를 한번 물어보시고요. 저도 하나 주시죠. 예, 예. 앞니를 문 상태에서 다시 아까처럼 볼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시고 침을 꼴깍 삼키면 아까 볼록 돋아났던 근육이 긴장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예. 그렇죠? 예, 이 근육은 따라서 앞니끼리 문다든지 아니면 네. 성근니끼리 물어서 어금니가 못 닿을 때는 긴장을 못하게 됩니다. 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송근이나 앞니는 망가지지 않죠. 네. 근데 턱이 옆으로 움직일 때 어금니가 닿으면서 송근이가 같이 단달지 아니면 앞니가 같이 닿게 되면 앞니가 망가지거나 송근이가 빨리 닳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이 턱을 세게 들어올리는 이유로 이 턱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이렇게 여성분들이나 이렇게 좀 특히 갸름한 턱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 턱에 네. 보톡스 맞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보톡스를 맞으면 교근의 힘이 많이 떨어질 텐데, 네. 그럼 좀 턱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보톡스를 맞는 게 혹시 도움이 될까요? 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갈이를 하시는 분도 이 보톡스를 맞으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좋지 못한 교합이라는 원인 요소가 남아있는 이상 그런 약효가 떨어진다 할지 하면 다시 네. 또 문제가 재발하게 되므로 반드시 교합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원장님 근데 이 턱관절은 이게 씹는 거를 위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게 세게 씹도록 뭐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떤가요? 그러면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 근육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 근육이 밤에도 헬스를 하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근육이 발달해서 근육도 튀어나와 있고 또 근육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뼈도 튼튼해져서 여기에 있는 뼈가 더 튀어나와서 훨씬 더 안무가 사각형으로 바뀌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것은 이제 근육이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기므로 비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합 조정이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보톡스를 맞기도 합니다. 네. 일단 아무튼 교합이 정말 중요하다 정도는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요. 네. 그럼 이제 교합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될까요? 치아는 교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개 교합 변화가 발생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는 앞으로 기울면서 그 뒷부위가 약간 들리게 됩니다. 예. 그 들린 부위로 인해서 물 때 이런 소리가 못 나게 만들죠. 네. 그래서 이제 교합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 들리는 부위를 마치 얇은 누룽지를 떼어내는 기분으로 아니면 호일을 떼어내는 기분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합 변화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교합 조정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교합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약간 치아를 간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근데 하필 그 부위가 갈 때 굉장히 시린데 갈고 네. 나면 전혀 시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시려서 오시는 분들도 교합 조정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00명 중에 98명 정도는 그 자리에서 시린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치아의 상아지를 좀 깎아낸다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상아지는 들려서 마치 누룽지에 해당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그 부위가 대합치와 닿아서 근육을 긴장시키고 싸움을 거는 그러한 부위라서 그러한 부위는 깎아야 됩니다. 그럼 깎는 걸로는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교합 받으면 조정을 될까요? 하기 전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턱관절 장애도 있고 그래서 턱의 위치가 제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교합 조정이라는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턱의 위치를 제 위치를 확보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흐지를 스플린트라고 하는 그러한 교합 안정장치를 착용을 해서 한 석 달 내지 6달 정도 지켜보게 됩니다. 예. 그럼 지켜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네네. 치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지켜본 상태에서 턱이 제 위치가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교합 조정을 시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치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을 때는 턱이 제 위치가 된 후에 그때 치아로 움직이는 치아 교정을 하게 되죠. 예. 네. 선생님, 그리고 아까 치아를 또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굉장히 어린아이가 교합이 맞지 않아서 치아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네. 애기들은 치아가 또 굉장히 작잖아요. 예. 네. 그래도 그런 치료가 들어갈까요? 혹시 집에 아기들이 이를 너무 세게 갈아서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다시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고충을 받는 집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6, 7살짜리 애도 이를 갈 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옆집 사람이나 윗집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태도 보면 교합이 변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따라서 그때는 교합 조정이라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스프린트를 해서 이가리를 없애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스프린터라는 게 또 어떤 건지. 스플린트라고 하고요. 아, 네. 예, 그것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 그래서 교합을 안정시켜준다는 장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장치의 재질은 그 교정 장치를 만드는 그 재료로서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진이 네, 저희가 지금 사진 준비될 때까지 예. 그 장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 사진은 예. 이제 이 사진은 어떤 건가요? 턱이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송곳니만 닿아야 되는데 어금니들이 지금 같이 닿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턱이 옆으로 있는데 어금니가 닿는다고 말씀하셨죠. 저런 상태에서는 하악이 지금 우측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측의 위아래 어금니가 닿고 있는 상태죠. 저런 상태에서는 우측에 있는 교근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그 긴장력으로 인해서 어금니에 센 교합력이 가해질 뿐만이 아니라 송곳니에도 센 교합력이 가해져서 아까운 송곳니가 빨리빨리 닳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저 생긴 모양새가 운동하시는 분들 입에 이렇게 살짝 넣는 거랑도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예. 그런 것은 그냥 기성품으로 말랑말랑한 재질로 흔히 생각하시는데 네. 스플린트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단단합니다. 네. 이 스플린트는 반드시 식사할 때 끼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턱관절 장애는 교합이 좋지 않고 씹을 때 씹는 힘으로 해서 턱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씹을 때 우리가 제공하는 다른 이상적인 교합 상태를 가진 장치가 음식을 먹을 때 윗니와 이를 하면서 그 다시는 어금니가 싸우지 않도록 근육이 과긴장하지 않도록 해서 턱관절을 낫게끔 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네. 지금 그 장치인가요? 저것은 이제 위에 끼고 있는 장치고요. 위에 끼는 장치 사각. 그래서 저 앞에 빨간색은 하악이 앞으로 움직였을 때 아래 잠깐만요. 아까 그 사진 아랫니와 닿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약간 옆으로 비껴서 움직이는 것은 송곳니와 닿는 상태고 어금니는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 점 부위는 앙 물 때만 닿고 옆으로 움직일 때는 닿지 않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럼 요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 장치는 그 이제 새로운 이상적인 교합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금니는 침을 삼킬 때만 닿고 그렇죠. 턱이 앞으로 움직일 때는 앞니만 닿고 옆으로 움직일 때는 송곳니만 닿아서 교근이 긴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제공하는 그런 장치죠. 그럼 24시간 이걸 착용하고 그렇죠. 있어야 24시간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닦을 때만 빼고 이 닦지 않은 모든 시간은 가급적 끼고 있는 것이 치료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밤에만 끼라고 하신다든지 네. 심지어는 식사할 때는 빼고
하시라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밥을 먹을 때 스트로만 이용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장치를 하지 않아도 턱관절이 나아요. 예. 여기가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씹을 때 잘못된 교합으로 잘못된 긴장으로 인해서 턱에 문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씹을 때는 반드시 장치를 끼고 씹어야만 턱관절 장애가 치료가 되죠. 네. 그럼 이 장치만으로도 턱관절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증상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교합이라는 원인이 남아있는 이상 나중에 네. 증상이 없어지고 난 후에 장치를 빼버리면 그 교합 상태가 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래서 하악이 재이치가 되고 이제 더 이상 근육의 문제도 사라지고 턱도 좋아지면 그 상태에서 치료를 끝내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턱이 제자리로 간 상태에서 치아를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교합 상태를 재구성해줘야만 비로소 편안한 턱관절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치료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시청자 전화 상담 받고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물론, 이렇게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겠지만, 일시적으로 뭐 저녁이나 이럴 때 갑자기 아프거나 이럴 때, 네. 뭐 집에서 자체적으로 뭐 진통제 말고 혹시 치료가 아니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런 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네. 언제 상담을 좀 해주시죠. 혹시 한쪽으로만 씹으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일시적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서 없앤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로로만 이용해서 음식을 씹으신다든지 아니면 죽만 드신다든지 해서 꽉꽉꽉 무는 힘을 이 턱관절에 가해지지 않도록 하면 우선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요. 그대로 방치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가셔서 꼭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아프면 사실 완전 찜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어떤 냉찜질도 있고 온찜질 있고 사람들 많이 아플 경우에 헷갈리는데. 가만히 있어도 아플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야 되고요. 예. 일단 가만히 있어서 아픈 증상이 사라지고 부어있는 것이 빨리 좋아지게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혈액순환을 도모할 목적으로 온찜질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지금 그리고 앞서 이렇게 스트로로만 음식을 먹어도 턱관절이 조금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도 좀 집에서 응급조치법으로 사용할 만한가요? 예, 사람 즐거움 중에 네.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음식 맛은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맛 이외에 또 우리가 느끼는 맛은 씹는 맛입니다. 그렇죠. 예, 씹어야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침도 나고 그래서 훨씬 더 맛이 더 좋아지는데 그러한 맛을 느끼지 못하면 괴롭겠죠. 예. 따라서 그러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로나 아니면 죽만 드시지 말고 치과에 가셔서 원인을 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스플린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뭐 빨간 점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 부위에 따라서 그 장치가 작용하는 역할이 다 다른 건가요? 네네네. 어떻게 다른 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아까 손을 부탁드릴게요. 양손에 대고 앞니끼를 물어서 예, 예. 어금니가 닿지 않았을 때 이 교근이 긴장 못하는 것을 아셨죠? 예, 예. 그래서 이 교근은 앙 물었을 때만 어금니에 작용을 해야 되고요. 예, 예. 나머지 치아, 즉 턱이 옆으로 움직일 때 송은이가 닿는다든지 예, 예. 앞으로 움직여서 앞니끼리 닿을 때는 교근 긴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예. 이 긴장적으로 인해서 어금니가 자체적으로 망가진다든지 그 힘이 다른 데 전달되는 바람에 다른 치아가 망가지나 아니면 근육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턱관절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 장치는 우선 그 환자가 가진 교합을 무시하고 예. 측방운동 할 때는 송근이 턱이 앞으로 움직일 때는 앞니만 닿아서 어금니를 못 닿게 해서 이 근육이 꼭 긴장해야 될 때만 긴장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예. 근데 아까 보여준 게 이게 표준 장치인가요? 제가 알기로 다른 장치를 제가 네, 좀 본 그것은 기억도 이제 있습니다. 상하게 끼는 장치인데 장치를 상하게 끼면 훨씬 부피가 커지고 네. 또 심리적으로 좋지 않고 또 잘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저는 주로 하하게 끼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저 장치는 그 하하게 끼는 장치가 아니고 흔히 이제 기성품인데 치과가 아닌 다른 곳에서 혹은 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런 장치를 환자분한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장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죠. 낀 채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밥을 먹을 때는 저 장치를 빼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원인 치료는 못하는 원인 치료 효과는 접근은 없겠네요. 아까 원장님께서 이게 씹을 때 이제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혹시 이갈이가 있다든지 이양물가 네. 있는 분들은 저 장치를 끼고 밤에 주무시면 그 증상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 근육의 피로가 잠시 없어질 수는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교합을 개선하는 그런 원인 치료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 장치는 그다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장비 외에도 또 이제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정이라는 또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어떤 식으로 또 교정이 이루어질까요? 교정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다 심미적인 교정을 위해서 투명 교정 장치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치아에 금속 같은 걸 붙이고 철사줄 같은 걸 이용해서 교정 치료를 많이 했죠. 예. 그러한 교정 치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장치를 하고 있다가 어쨌든 이제 근본적인 걸 하려면 먼저 구조를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장치는 턱을 재위치시키는 장치예요. 예. 근육이 원하는 편안한 위치로 턱을 몰고 가고 또 기능하는 중에 근육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게끔 해서 턱을 우선 편안하게 하는 장치죠. 그래서 턱이 제 위치가 같다고 해서 그 좋지 못했던 부정교합 상태가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 상태에서는 이제 교정치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교합 상태가 그다지 나쁘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합 조정이라는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도 있고 예. 혹은 요즘에는 이제 전압보철이라고 그래서 모든 치아를 다 갈아서 이를 인공치로 새로 해놓는 그러한 치료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한 인공치는 그 재료가 치과에서는 현재 치과 기술도 발전하고 재료도 많이 발전했지만 네. 그 치아가 갖는 성질, 즉 치아와 똑같은 그런 단단한 정도를 갖는 재료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NA를 그런 치료를 회복을 했다면 이 인공치에서 위에 멀쩡한 자연치가 심하게 훼손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공치로 회복을 하는 것보다는 그 원래 자기 치아를 움직여서 새로 네. 교합을 맞추는 방법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예. 그만큼 인공치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치아가 좋지 않고 자연치아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요하다는 네. 얘기입니다. 예. 선생님, 그리고 이 전악 보철 치료와 라미네이트와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미네이트는 마치 손톱을 붙이는 것처럼 치아의 바깥쪽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쪽을 손톱 두께만큼을 갈아내고 인공치로 덮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덮었다고 해서 교합이 좋아지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교합은 네. 위아래 맞물리는 상태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이를 다 갈아내고 이를 씌우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공치를 얘기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정교합할 때 치아를 좀 깎아내고 이러면 사실 치아가 조금만 깨져도 시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부작용은 안 나타나나요? 언제요? 그 교정교합할 때 치아 삭제하고 이러면 교합 조정할 때 교합 조정하는 부위가 하필 그 시린 부위입니다. 하필 시린 부위. 그래서 그 부위를 갈면 처음에는 환자분이 깜짝 놀라십니다. 예. 그래서 의사도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역시 교합치를 찍어보면 역시 그 자리를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자리를 갈 때는 환자분이 아까보다는 좀 덜 놀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세 번째 갈 때는 치아를 오히려 더 같은 데를 많이 갈아서 더 많이 실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입을 찬물로 헹구시라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하나도 안 시다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갈면 갈수록 안 시려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문제되는 부위를 갈기 때문에 시려지는 게 없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도 어쨌든 치아를 갈긴 갈았으니까 그 치아는 좀 더 이렇게 충치에 취약하다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그 치아에 무리한 힘이 전달되는 통로로 작용돼서 오히려 다른 부위가 더 약해지죠. 하지만 교합 조정을 해서 위아래 교합 관계를 개선을 해놓으면 더 이상 그 치아에 무리한 힘이 안 가해지는 이유로 오히려 치아는 더 편해지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앞서 좀 스플린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스플린트를 위아래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한쪽만 아닙니다. 하는 건지. 한쪽에만 합니다. 네, 한쪽에만 해서 어느 한편의 교합을 이용해서 저작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죠. 예.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위에 끼는 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아래쪽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네, 지금 슬라이드가 준비가 되는데요. 저게 지금 아래에 끼는 장치입니다. 예. 그래서 송곳니에서 반대편 송곳니까지는 저 경사면을 부여를 해서 턱이 옆으로 움직일 때나 앞으로 움직일 때 어금니가 닿지 않도록 만들고
어금니 부위 쪽은 편편하게 만들어서 앙앙앙 물 때 대합지, 즉 상악 어금니와 점으로 닿도록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태로 만들면 근육이 원하는 위치로 하악을 쉽게 몰고 갈 수가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죠. 저건 이제 아래 장치를 낀 상태에서 입을 다물었는데 장치가 별로 보이지 안 않죠. 보이네요. 네, 굉장히 심미적입니다. 그래서 장치를 끼면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분들이 혹시 발음에 지장이 있지 않나 그렇죠. 걱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한 3일 정도 집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오히려 장치를 빼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일만 지나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네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보통 뭐 이 스플란트를 그러면 애들 있잖아요. 네. 애들 아직 덜 큰 애들 그러니까 네. 뭐 청소년기랄까 아니면 아주 어린 애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드린 것처럼 일을 간다든지 예. 아니면 교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잘못하면 새로 맹출하는 치아들이 망가지게 생겼다든지 예. 아니면은 현재 교합이 좋지 않은데 조금만 조정을 하면 훨씬 나은 그런 턱관절 상태나 아니면 교합 상태를 이룩해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장치를 미리 응용을 해서 훨씬 빨리 치료를 해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어리면 어릴수록 어렸을 때 하는 게 치료를 시도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어렸을 때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문제가 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스플린트를 이용한 교정은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스플린트는 보통 한 석 달에서 6달 정도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교합 조정이나 아니면은 약간의 수정만으로 가능하다면 이제 보통 그 기간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보통 스플린트를 착용하는 기간까지 합해서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 아기들도 있고 뭐 성인들도 있잖아요. 그럼 저 스플린트는 전부 다 개인 맞춤형으로다가 시작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네. 그럼 병원에 가면 다 치과에 오셔서 예. 본을 뜨고 위아래 본을 뜨고 또 구성 교합이라고 그래서 교합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그걸 이제 교합기에 올려서 정확히 만들게 되죠. 치료 기간이 한 1년 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그동안 한 번만 만들면 그걸 계속 1년 반 동안 쓰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치는 보통 석 달에서 6달 동안 사용을 하고요. 예. 사용하는 중에 이제 깨진다든지 달려나간다 하면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지금 어금니에 교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한 어금니 절반 정도를 교정하고 있거든요. 네. 스플린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일부분만 착용이 가능할까요? 한 편만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일단 한 편만 하면 유지가 잘 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저작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해서 보통 위 혹은 아래 한 짝으로 이렇게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교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설치 어금니 교정하고 밑으로 하고 있어서요. 있어서요. 그럼 이렇게 교정하시는 분들은 그럼 요거는 뭐 같이 하기는 힘든 건가요? 어때요? 아닙니다. 이제 장치를 한 상태에서 아래에 장치를 했으면 위에는 아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바로 교정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 지금까지 뭐 턱관절 장애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게 또 예방일 것 같은데 미리 좀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식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질긴 음식을 오래 씹는다든지 하면 턱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가끔 딱딱하는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계속 씹다 보면 정말 턱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껌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껌은 일단 씹기 시작하면 그 딱딱했던 껌이 점점 말랑말랑해지면서 형태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위아래 일을 만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위아래 일을 어떤 경우에는 싸우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좋은 교합을 가지신 분은 껌을 씹으셔도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껌에서 단물만 빠지면 빨리 뱉어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아예 안 씹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시청자 전화 상담 한 네네.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아금니 두 개를 이렇게, 양쪽 위에 4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세웠는데, 이게 한 10년 동안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지금은 다 양쪽 아금니 두 개 있는 게 썩어가지고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다시 어떻게 하려면은, 틀리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궁금해서요. 지금 어금니 지금 그 임플란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버님? 어금니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 10년 전에 이가 다 상해가지고 예. 네.
절반씩 갈아서 더 세웠었어요. 아, 씌우셨다고요? 어금니 보철 치료를 하셨다고요? 예. 네. 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다금니 양쪽 2개씩이 다 썩어가지고 치과 가니까 아주 불편해요. 다 흔들거리고. 예.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 네. 저희 또 교합과 직접적인 상관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네. 또 이렇게 또 어금니가 많이 상하시면 또 교합 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턱에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많이 불편하죠. 뭐 씹지를 못하죠. 김치 같은 것도 일체요. 아, 치아가 없어서 씹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있는데요. 네. 아금니가 썩어가지고 씌운 게, 네. 사용을 못해요. 네. 혹시 치과에는 가보셨나요? 치과 가니까 다 썩어서 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혹시 턱은 괜찮으세요? 예, 예. 네. 그럼 치과에 가셔서 다시 정확한 상담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저희 주제랑 네네. 많이 안 맞는 거여서 저희가 이 정도로 하고. 왜냐면 어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턱에도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보통 디스크 하면 이제 허리나 뭐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디스크 하면 또 이게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지 않는 네. 기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어떤 거예요? 턱도 뭐 이제 부정교합이 됐던 턱관절 장애가 있어서 나빠지면 네. 이게 안 좋아져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아까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턱관절 장애는 20대에서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 보면 무릎은 괜찮죠. 네. 근데 그 젊은이가 쌀 한 가마니를 등에 이고 다닌다면 무릎 관절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무릎을 다시 좋게끔 하려면 쌀 가마니를 내려놔야 되겠죠. 예, 예. 이 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턱관절 장애가 생기는 이유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게끔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빠졌던 디스크가 완전히 제자리로 들어가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되게 걸쳐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증상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좀 이렇게 아까 병원에 좀 빨리 가셔야 될 만한 증상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점점 커진다든지 네. 아니면 점점 아프기 시작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아침에만 아프달지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아프달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상태에서 통증이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심할 경우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진 상태죠. 네.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더 나빠졌구나 생각해서 빨리 치과를 가셔야 됩니다. 또 입이 안 벌어지면 어거지로 집에서 입을 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치과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젊은 층 환자가 더 많다 그러셨잖아요. 네. 좀 젊은 층한테 경고를 좀 해서 젊은 층들이 사실 20대면 네. 웬만큼 아파서는 뭐 괜찮아지겠지 이러고 생각 넘기는 젊은 경우가 많거든요. 층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가진단을 해보십시오. 때려서 저와 같이 명쾌한 소리가 나는 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지 않은 분들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디가 찬물이가 시리달지 아니 음식이 잘 낀달지 이 몸이 유독 잘 붓는 부위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이 계시면 항상 이 턱관절 장애는 여기만 따로 떼어볼 수가 없고 턱, 치아, 잇몸, 근육 이런 것이 다 하나로 뭉쳐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네. 치아가 나빠지면 턱도 문제가 있을 거라 예상하셔서 꼭 치과에 가셔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닥는 이닥터 치과 홍성우 원장님 모시고 이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요즘 날씨 추워지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야, 어깨 통증 치료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수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간단히 주사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2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옵니다.